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판타지 스타 안정환. 월드컵에서의 중요한 골들과 잘생긴 외모로 탄탄대로의 인생을 걸어왔을 것 같은 선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어머니의 빚, 페루자 계약 파기 논란에 의해 빚 갚는 데 신물이 난 사연, 이유 없이 팬들에게 가족욕을 들어 항의하다가 벌금형을 받는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사건 사고들 때문에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 안타깝기까지 했던 안정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기억도 안 나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어서 얼굴도 기억할 수 없는 안정환은 아들을 돌보지 않고 집을 비웠던 어머니 대신 외할머니의 돌봄하에 이곳저곳을 떠돌며 생활합니다. 이때의 안정환은 옷이 없어서 항상 같은 옷을 입고 다녔고 친구들이 놀릴 때면 야, 나는 같은 옷이 5벌이야 라고 소심한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이모 집에 얹혀 살며 초등학교 4학년을 다니던 안정환은 축구부에 가입하면 빵과 우유를 먹을 수 있고 시합이 끝나면 자장면을 사준다는 이유로 축구를 시작합니다. 흑석동 판자촌에 거주하며 대림초등학교에 다녔던 안정환은 근처의 한강 둔치에서 무당들이 굿판을 자주 벌이는 것을 알고 운동이 끝나면 한강으로 가 굿판이 끝난 후 남은 음식들로 허기를 채우곤 했다고 합니다. 남서울중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계속 축구를 악착같이 했고 덕분에 졸업했을 때 불러주는 고등학교들이 있었지만 예전에는 잘하는 선수 한 명이 덜 유명한 학교에 진학하는 대신 갈 곳이 없는 동기들을 함께 입학시켜주는 사례가 많았는데 함께 축구를 했던 많은 동기들이 실력 및 성적 부족으로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할 위기에 처하자 안정환은 무려 14명의 동기를 함께 받아주는 조건으로 서울공업고등학교에 그것도 야간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김주성의 긴 머리를 따라하며 활약하기 시작했던 안정환은 당시 감독이었던 박윤기 감독에게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슛이나 문전 앞에서 접고 마무리하는 우리가 아는 안정환의 침착한 플레이들을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아 고3 때 축구를 하면서도 생활비를 얻기 위해 목동역 기초공사 당시 일당 5만 원을 받으며 지하철 지하로 벽돌을 날랐고 신길동의 나이트클럽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덕분에 과일을 잘 깎게 되었다는 사연도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은 안정환은 명문대학교에 충분히 진학할 수 있었지만 돈이 없었던 안정환은 아주대학교에서 학비와 합숙비 등을 모두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이번에도 동기 몇 명을 함께 받아주는 조건으로 아주대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대학생답지 않은 뛰어난 실력을 뽐낸 안정환은 4학년이던 1997년 4월 중국과의 정기전을 통해 국가대표팀에 데뷔했으며 프랑스 월드컵 1차 예선에도 참가합니다. 이 시절 유명한 경기가 있었는데 1997년 9월 안정환은 대학 선발 대표팀에 뽑혀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안정환이 대회를 마치고 국내로 귀국하고 있던 9월 5일 추계대학 연맹 결승전 아주대와 홍익대의 경기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안정환은 귀국하자마자 아주대가 경기를 하고 있는 경기장을 향했고 2대2 동점 상황의 경기에 바로 투입되어 1분 만에 수비수 3명을 제치고 골을 넣었습니다. 결국 아주대는 5대2로 홍익대를 꺾고 우승합니다. 이런 활약 속에 이듬해인 1998년 안정환은 자연스럽게 아주대의 재단이었던 대우그룹이 운영하는 부산대우 로얄즈에 입단했는데 이 시즌의 K리그는 부산 안정환, 포항 이동국, 수원 고종수로 대표되는 트로이카 신드롬을 앞세워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세 선수 외에도 대전 김은중, 전북 박성배, 안양 정광민 등을 앞세운 K리그의 성공적인 스타 마케팅이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시즌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즌의 천재 고종수는 팀의 우승과 함께 어린 나이에 MVP를 차지해버렸고 안정환은 3살 어린 프로 직행 이동국과 신인왕 경쟁을 펼쳤는데 치열한 접전 끝에 신인왕은 이동국이 차지합니다. 안정환은 재계약을 하면서 MVP나 득점왕을 차지할 땐 해외 진출을 시켜주겠다는 조항을 포함했는데 절치부심한 안정환은 곧바로 훨씬 성장한 플레이를 펼쳐 대표팀에서는 코리아컵 국제친선대회에서 멕시코를 상대로 데뷔골을 기록했으며 K리그에서는 모든 대회 35경기 21골의 대활약으로 샤샤와 득점왕 경쟁을 펼쳤습니다. 득점왕에는 실패했지만 강한 임팩트를 남겨
MVP를 차지했고 안정환은 곧바로 해외 진출을 준비했는데 대우가 구단을 현대산업개발에 매각하게 되자 새로운 주인이 된 현대산업은 우리와 맺은 계약이 아니라 약속을 지켜주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연히 안정환은 반발하며 팀 훈련도 거부했고 그러자 구단은 6월 이후 해외 진출을 약속했습니다. 결국 안정환은 팀에 복귀해 상반기 동안 20경기에 뛰며 10골을 넣으며 유럽 진출을 준비했습니다. 스페인 라리가 라싱 산탄데르로 이적하는 듯 했으나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페루자로 임대 이적하며 사상 처음으로 이탈리아 세리에 A에 진출한 대한민국 선수가 되었으며 2017년 이승우가 헬라스 베로나로 이적하기 전까지는 쭉 이탈리아를 경험한 유일한 한국 선수였습니다. 당시 페루자는 일본의 히데토시 나카타를 싼 값에 영입한 후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누리다가 AS 로마로 비싸게 판 경험이 있어서 안정환 이전에 이동국의 영입을 노리는 등 아시아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마케팅이 효과적이지 않자 안정환은 일본 팬들은 나카타를 보러 수백 명씩 오곤 하는데 왜 너희 나라에서는 한 명도 오지 않느냐며 핀잔을 받았고 2006 월드컵 결승전에서 지단에게 가족을 모욕해서 박치기를 받는 등 또라이로 유명한 마르코 마테라치는 당시 안정환에게 대뜸 마늘 냄새가 난다고 소리쳐 한동안 한식을 안 먹고 스파게티와 치즈만 먹었다던 눈물 나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안정환은 출전 기회도 제대로 받지 못해 10월부터 4월 말까지 리그에서 3경기밖에 선발 출장하지 못하고 대부분 벤치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몰아치기에 능하다고 말하던 안정환은 4월 22일 아탈란타와의 경기에서 데뷔골을 넣고 다음 바리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연속골을 넣었으며 그 다다음 경기 우디네세와의 경기에서는 멀티골을 넣는 등 4경기 4골을 폭발시켜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당초 안정환을 1년 이상 보유하려면 완전 영입을 하기로 약속했지만 페루자는 약속을 깨고 1년 추가 임대만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 계약은 1년 후 안정환을 고통스럽게 할 소유권 분쟁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페루자와 재임대 계약을 맺어 세리에 A에 남게 되었지만 페루자는 0102 시즌 또 상반기 6개월 동안 안정환을 단 2경기만 선발 출장시키는 등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았고 안정환은 페루자를 떠나고 싶다는 의사와 함께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으니 월드컵 출전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심합니다. 2002년 1월 헬라스 베로나를 상대로 골을 넣으며 시즌을 무득점으로 마치지는 않게 되었지만 페루자에서의 입지 및 월드컵 출전 여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첫 소집된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튀니지 핀란드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모두가 기억하는 스코틀랜드와의 평가전 2골로 활용 정점을 찍어 월드컵 엔트리에 합류합니다. 월드컵에서는 모두 아시다시피 황선홍의 서브로 대회를 시작했으나 미국과 이탈리아를 상대로 극적인 득점을 연이어 터뜨리며 주인공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월드컵 탈락 충격에 빠진 페루자의 루치아노 가우디 구단주가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이탈리아를 망쳤다며 안정환을 방출하겠다고 맹비난했고 집 앞에 세워둔 안정환의 페라리가 팬들에 의해 파손되고 불타는 등 신변의 위협까지 느껴야 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정환이 페루자에서 방출되었다고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페루자는 안정환을 방출하려면 임대 계약이 끝나는 만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페루자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안정환이 월드컵을 통해 몸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소유권을 갖고 싶어 했고 가우치의 아들인 알렉산드로 가우치가 직접 뒤늦게 사과를 한 후 원 소속팀인 부산의 완전 이적을 위한 옵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약속한 6월이 지나 입금을 했기 때문에 무효이며 안정환은 여전히 부산의 소유라고 두 팀이 대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페루자는 안정환과의 계약 협상 당시 5년치에 해당하는 연봉에 관해 계약했고 6월 전에 완전 이적에 관한 의사를 표시했으니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안정환에게는 라치오 등의 팀으로 이적시켜줄 테니 우선 복귀하라고 요청하지만 안정환은 이탈리아에서 신변이 위협이 되는 협박성 발언도 들었던 터라 이탈리아에서는 뛰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페루자를 무시한 채 잉글랜드로 넘어가 블랙번과 협상을 시작하고 안정환은 블랙번으로 가면 된다는 말에 모든 준비를 마쳤으나
이해 페루자에서 불안한 입지 탓에 대표팀에서 많이 뛰지 못했던 것이 워크퍼밋 조건에 미달되었고, 페루자와의 불완전한 계약 상황은 히딩크의 추천서도 무력화시켜 워크퍼밋 발급이 거절됩니다. 결국 이적 시장이 닫히고 안정환을 이적시키지 못한 페루자는 독단 행동을 펼친 안정환을 피파에 제소했고, 이게 받아들여져 안정환은 순식간에 페루자에 35억 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빠집니다. 순식간에 국제적인 빛을 지게 된 안정환은 훗날 페루자로 우선 복귀했어야 했다고 후회하는 한편, 블랙번으로 이적 형사가 안 된 게 너무나 아쉬워 아직도 계약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안정환에게 일본의 연예기획사 PM이 접근해 이 금액을 탕감해주는 대신 일본에서 일정량의 상업활동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았고, 안정환은 이를 수락해 연예기획사 소속의 연예인 아닌 연예인이 됩니다. PM은 페루자와 부산 측에 각각 필요로 하는 돈을 지급해 주었고, 드디어 두 팀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 안정환은 J리그 시미즈 에스펄스에 입단해서 운동과 함께 광고 및 약간의 연예계 활동을 병행하게 됩니다. 한편 안정환은 시미즈와 계약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하려 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약 한 달 후인 2002년 10월 안정환의 성장 과정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고, 사채빚만 떠넘겨 절연했던 어머니가 다른 빚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안정환이 축구선수로 성공한 삶을 살면서도 어머니 빚도 안 갚아준다면서 사회적 눈초리도 받아야 했지만, 안정환은 사실 프로 데뷔한 이후 계속해서 어머니의 사채빚을 갚아왔으나 숨겨둔 빚이 더 많았었고, 어머니가 독단적으로 안정환의 초상권을 팔아넘기는 계약을 통해 돈을 챙기려다가 부산 구단과 충돌을 일으키는 등 실망스러운 행보가 이어져 절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안정환 본인도 페루자와 잘못 엮여 금전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결국 안정환이 일본에서 1년 이상 축구와 연예 활동을 병행하면서 번 돈으로 2003년 12월 절연한 어머니의 4억 3천만 원 빚을 탕감해준 덕분에 어머니는 구속 1년 2개월 만에 집행유예로 출소하는데,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데도 제가 화병 날 것 같아서 암울한 1부 얘기는 여기서 끊고 2부에서 다시 이어지겠습니다.